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소장님도 잘 지내셨어요?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지내다 보니까 일주일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10월달에 가버려서 벌써 11월달이잖아요. 한 달, 1년도 2달도 안 남았어요. 네. 아무튼 올해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요. 10월달까지는 굉장히 바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제 좀 새로 벌리는 사업들도 있고 정리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11월달은 조금 더 바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요? 바쁘신 것 같아요. 사무실 분위기를 보니까 네. 엄청 바쁜 사무실 같아 보이네요. 저도 왔다가 이게 사무실인지 무슨 창고인지 모르겠어요. 짐은 진짜 쌓여있고 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아들 시험 끝나면 데리고 와서 청소나 시키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명쾌한 시장인데 어려운 시장이라서 이제 지금 시장을 분석하기는 너무 쉬운데 대응 방법들이라든지 대응 전략 짜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정부에서 보완 대책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 같은 분위기를 보니까 네. 누구도 좋아하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1%도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입자분들은 이제 뭐 세가 그러니까 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쵸. 지금 이제 네. 힘들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장을 계약갱신권 써서 연장하신 분들은 그 지금 연장하신 기간만큼은 안심이시겠지만 네. 그 이유가 되게 불안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또 네. 그다음에 집이 한 채 있으신 분들은 뭐 요즘 뉴스에서 그 한 채에 세금이 뭐 많이 오른다 그렇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불안하시고 또 한 채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뭐 평수를 넓히거나 하면서 갈아타고 싶으신데 또 마땅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뭐 물건이 없거나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불안하시고 네. 이제 또 다주택자분들은 8년이 양도세가 너무 비싸고 또 그냥 투자니 또 세금이 비싸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 지금 뭐 다주택자들은 거의 지금 뭐 적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뭐 이걸 유지하기도 싫고 뭐 굉장히 해서 어느 한 계층이 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요즘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들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2017년도부터 계속 이번 정부를 좋아하면서도 비판적인 것들. 저는 이제, 그 결과물들,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비판하는 것들이지 사람들을 비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3년 내내 좀 정책이 나오고 그것들에 대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전망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결과가 나쁜 결과로 자꾸 유도가 된다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좀 3년 동안 저도 계속 좋은 얘기 해도 싫을 텐데, 좋은 얘기도, 나쁜 얘기 하게 되니까, 제 스스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얘기를 안 하면은,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아니라, 이거 시민들이 더 불안하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도 제가 이제 모처럼 프로젝트 세미나 가서 제가 모더레이터 자담회 진행을 하고 왔는데, 요즘은 이제 팀장들이 하는데, 제가 그냥 해봤어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20, 30 월세 사시는 세대들의 한번 이제 주택 관련 의사결정,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인식들, 정부에 대한 인식들 조사를 하는데 정말 그냥 제가 침울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대구나.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을 갖고 고민하고 있고요. 좀 근원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한 일자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집을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담담한 마음을 써서 저도 블로그에다 칼럼을 썼으니까 제 블로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링크는 걸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20대, 30대들한테 필요한 거는 내 집이 아니에요. 예. 일단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를 할 수 있는 것들,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언젠가 모르게 계속 주식을 투자라고 여기저기서 지금 심지어 정부에서도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떠밀고 있는데 주식이 안전한 투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빅히트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해서 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네. 창출해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뭐 방송에 소개해드리는 진짜 고수분들일 정도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주식으로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공부를 지금처럼 뭐 할 거 다 하고 공부 다 하면서 주식을 진짜 남들 얘기 듣고 투자하는 걸 만들어. 그러니까 그건요 정말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공 확률이 부동산보다 월등히 낮거든요. 내 집 마련해서 실패했던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주변에 돈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이 방송에 출연하신 슈퍼 개미 분들이라든지 그런 투자 자문회사에서도요. 포트폴리오가 종목이 20개면요. 거의 60, 70%는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답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고 안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회사 생활도 40대 전후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정년이 보장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 좀 공무원 쪽으로 공공기관 쪽으로도 올인하고 있고 직업 같은 경우는 그 외에는 소위 말하는 의사, 사자 아니면은 이게 평생 또 직장도 아니고 이런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 지금 어디 사시는 분들이랑 거의 한 4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막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자답이 끝난 다음에 각각 한 10분에서 15분씩 제가 특강을 해드리고 왔어요. 그건 클라이언트도 원한 게 아니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분들은 소장님 누군지 모르죠. 모르시고 왜냐면은 부동산에 저 관심이 부동산에 관심조차 가질 만한 부동산에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사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해서 일단 청약통장 만드는 것부터 해갖고 경제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좀 어떻게 보면은 팁을 드리고 왔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눈빛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한테 너무 일상적인 얘기인데. 우리 유림 팀장님한테 한번 특강 받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네. 이제 박유림 팀장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좀 사회 촌년생들을 위한 재테크 강의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11월 달에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전에 제가 먼저 정기 강의 할 겁니다. 아무튼 11월 달에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면은 좀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좀 사회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경제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기사고요. 석 달 새 서울 전셋값 4.7% 급등. KB 국민은행 월간 통계 송파 강북 노원구 전세는 3개월간 5% 넘게 뛰었다. 뭐 이런 지금 전세에 관한 기사도 거의 한 주도 빠지면 한 주가 뭐예요? 뭐 거의 매일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네. 이게 정부에서는 전세에 대해서 언급조차 아예 안 해요. 아니 근데 이 전세를 안정시키려고 임대차법을 지금 그 통과시킨 거잖아요. 전세 안정법이 아니라 임대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그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전세를 얻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밀어붙이신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전세를 월세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공 임대로 오히려 좀 관심 포인트를 돌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정부에서 임대 3법을 발표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행태들을 보면요. 전세 시장에 대한 얘기들은 안 해요. 통계가 안정돼 있다. 오히려 이제 전세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얘기만 나오지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멘트로 하신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되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결국은 전세는 시장 논리로 지금 정해지고 있는데 시장 논리라고 하는 것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고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들인데 공급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신규 아파트 공급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줄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전세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요즘은 제가 매매 시장 안 보고 전세 시장을 더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세 상승률에 대해서는 안 읽어드렸는데 이번 주에 전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 10개 지역만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울산 남구입니다. 1.65%입니다. 울산 서울이 아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지금 서울도 원래 문제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월등히 높은 수치로 지금 1.65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전세 상승률로는. 그리고 경기도 광주입니다. 1.56이고요. 수원 영통입니다. 1.54. 요 세 개 지역은요. 지금 전세 난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럼 이런 지역은 매매를 원하는 분보다 네. 그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인가요? 지금 매매가가 많이 올랐고 전세가가 그나마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전세로 몰려들었을 텐데 전세도 이렇게 되면 전세도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정도들이 예상이 되는 수치고요. 부산 강서구, 그다음에 강남 3구도 있어요.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세종시, 고양시, 덕양구, 대전 동구. 굉장히 매매 시세, 이제 여기도 이제 매매 상승률과 비교를 또 해드렸는데 지금 김포 빼고는요 모든 지역이 이 전세 상승률이 훨씬 전세 상승률이 높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크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 시장이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제가 2019년도 4월 달부터 전세 시장, 전세 시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수백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매일 뭐 아침 뉴스 브리핑 보면. 근데 이제 2019년도까지는 그래도 버텼어요. 왜 그러냐면은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시장에 임대차 3법도 없었고. 근데 지금 2020년부터 임대차 3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좀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서 신규로 공급하는 임대 물량이 없고 줄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아예 입주 물량도 줄거든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저희가 지금 오히려 정부에서는 전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어저께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매매 시장을 압도할 정도로 상승이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치는요, 한 달 전 수치예요. 그럼 지금 현재 더 심각할 수치는 겁니다. 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언급이 안 된 지역들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시장의 전세 매물이 적은 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전세는 순수 실수요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 수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은 실수요랑 투자 수요가 함께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변명 같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전세는 그냥 명쾌하거든요. 그냥 실수요 딱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투기가 아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실제 매물이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 아까 언급해 주신 상위 지역들이 네.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가 큰가요? 크죠. 그러니까 아마 더 올라갈 여지가 큰 거예요, 전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 붙어 있으면 못 올라갈 텐데, 네. 만약에 붙어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가겠죠. 근데 네. 지금은 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전세세가 막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 멀쩡한 시장의 매물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입주 물량도 많은데. 이건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누가 책임지셔야 되죠? 적어도 네. 다 주택자들은 아니에요. 다 주택자들은 지금 집을 거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다 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있는 쪽이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 뭐 고가 전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현금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 제외하고 저희가 지금 뭐 아까 이렇게 본 지역들은 보면 대부분 네. 우리가 서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지역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그것도 이렇게 2030 자담회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거든요. 네. 일단 어차피 나는 집을 살 수가 없다. 네. 살 수가 없는데 굳이 임차인데 왜 입지가 나쁜 곳으로 가야 되느냐. 네. 그거고요.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나는 직장 가까운 게 좋고 교통이 편리한 쪽이 좋다.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쪽에 내 집 마련을 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서울이 아니더라도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에 내 집 마련하시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30대뿐만 아니라 20대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서울 빼고는 안 오를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서울에 살고 싶으니까요. 똑똑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20대 분들도 제가 자기 집은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그런 사리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그럼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서울이 인기가 많은 것은 일자리가 많은 것들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일자리, 지방에도 일자리를 좀 활성화시켜주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을 규제한다고 이 시장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본적인 다른 문제가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2030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면서 그들의 희망사항들을 풀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집값이 빠지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분들한테는 아예 지금.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라도 안정적으로 공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2030의 희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저께 제 자담이 하면서 제가 오죽했으면 특강을 하고 왔겠습니다. 진짜 클라이언트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너무 울컥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